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열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고 익숙한 과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건강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파인애플을 꾸준히 먹으면 염증이 줄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누구에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인애플이 왜 건강식 과일로 주목받는지,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엔 주의해야 할지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먼저 파인애플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파인애플은 비타민C, 망간, 식이섬유가 비교적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이 파인애플 고유의 기능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어요. 고기를 파인애플과 함께 재워두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브로멜라인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파인애플 섭취는 항산화, 항염, 소화기능 지원 등 다양한 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리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파인애플은 그저 달고 맛있는 과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건강 측면에서 잠재력을 가진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인애플의 효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동물 실험에서요. 파인애플 섭취가 고콜레스테롤 시기 모델에서 심장, 내 지방 산화와 염증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이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뷰도 존재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 혈관이 더 건강해진다는 의미죠. 따라서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파인애플을 단순한 간식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전체 과일 형태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인애플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효능은 소화기 건강과 염증 완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로멜라인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서요. 소화 기능을 개선하거나 염증을 낮추는 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리뷰에서도 파인애플 섭취가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통이나 염증성 질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언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염증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파인애플을 간식 혹은 식사 후 디저트로 포함시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나 개인 상태, 예를 들면 위산과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세포 기능을 지원하고 항산화 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이나 다른 폴리페놀들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데요. 이걸 제거하는 게 항산화 작용이에요. 따라서 계절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파인애플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게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 예방하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게 좋잖아요. 네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와 신진대사 지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인애플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메시지는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조적인 효과로 보는 게 적절해요. 일부 매체에서는 파인애플이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간식 대체로 좋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수분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활용하시되 전체 식단이나 운동,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파인애플의 좋은 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양과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파인애플도 예외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능한 한 전체 과일 형태로 껍질을 제거한 후에 과육과 섬유를 포함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된 주스나 통조림 형태는 당류나 열량이 높을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이 단백질분해 효소이다 보니까요. 일부 약물, 예를 들면 혈액, 응고제 같은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식도역류 질환이 있으시거나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산도가 높은 파인애플 때문에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파인애플은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형태, 양을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파인애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실천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디저트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인애플 조각을 드시면 단맛 만족감도 주면서 식사 마무리로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샐러드나 그릴 요리에 활용하는 거예요. 파인애플 조각을 야채 샐러드나 닭가슴살, 생선, 구이와 함께 넣으면 상큼함과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이 정말 좋아집니다. 파인애플이 구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려요. 세 번째, 간식 대체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파인애플을 선택하시면 설탕 간식보다 영양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형태도 있는데요. 설탕이 첨가된 파인애플 캔, 과다한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만 과다하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파인애플의 건강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인애플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는 게 적절할까요? 예를 들면요. 한 컵, 약 165g의 파인애플 조각이 일반적인 추천량으로 매체에서 언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파인애플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식단 전체와 칼로리, 당류, 섬유 균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은 생각보다 당분이 있으니까요.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하루에 한 컵 정도의 파인애플 조각을 목표로 하시되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내일은 사과, 모레는 포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인애플의 주요 영양 성분부터 다양한 효능, 섭취, 팁과 주의사항까지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파인애플은 비타민C, 망간, 식이섬유, 그리고 브로멜라인 같은 기능성 영양소를 갖춘 과일입니다. 심혈관 건강, 소화기 건강과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지원 등 여러 건강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섭취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위산이 많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단일 식품만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식이요법은 특정 과일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꾸준하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파인애플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가 핵심입니다. 파인애플을 단지 달콤한 과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파인애플을 어떻게 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